안녕하세요. 조나단 김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독립형 기본 템플릿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는요, 기본 구조를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구조는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있는 것보다 문장별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매 문장마다 내가 지금 서론에는 도입 부분이 있고 내 주장을 말하고 소개를 하는 거고, 본론에는 이유, 설명, 그 다음에 주장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시작해주고, 예시의 결론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상황들을 묘사를 해주고, 일반화시키고, 마무리시켜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순서를 외워주셔야 토플에서 원하는 에세이를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순서를 내가 외우고 있으면요, 그러면요, 훨씬 더 모든 템플릿을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부터 먼저 확실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요,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장을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부수적으로 내용을 소개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장을 말하고 내용을 소개를 할 때는 있잖아요, 같은 식의 표현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전체적인 중요성을 봤을 때는요, 얘는요, 포장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포장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포장지 때문에 물건 사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건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서로는 포장지니까 그래도 포장지가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싸하게 꾸며주기만 할 수 있고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찍어낼 수 있는 게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이유랑 설명을 해주는 부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그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요, 내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걸 증명해줘야 되는 부분, 이게 바로 이제 explain and support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론은 사실은 뭐 그냥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용을 요약하고 끝맺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분명히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불문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적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장을 외워놓기만 하면 그러면 빨리 내가 에세이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쓰실 때 있잖아요. 영타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데요. 영타가 안 되면 무조건 시험에서 망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문법 생각해야죠. 내용 생각해야죠. 그런데 A를 찾고 있어. 막 A 어디 있더라? 그러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타는 무조건 돼야 되는데, 영타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템플릿 외울 때 있잖아요. 타이핑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수기로 적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타이핑을 하면서 템플릿을 외워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론 템플릿부터 서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 138이랑 139페이지에 있는 거,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샘플 라이팅의 문제 보면요, Parents should be involved in the decisions their children make.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요,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석까지도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involved라는 단어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참견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심과 참견 되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involve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토플의 기본적인 규칙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문제는 중립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해. 동의를 하면 involve는 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관심보다는 뭐야? 참견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뭐다? 중립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요, 이제 한번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브레인스토밍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항상 5가지를 연결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스트레스,
success, relationships, efficiency, convenience. 부모님 관심을 가져주면요. 부모님 관심을 안 가져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유 되는 겁니다. 성공이랑은 관련 없죠? 부모님의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개선할 수가 있는데 약간 억지인 것 같아. 자, efficiency. 부모님의 관심을 가져주면요. 아이들이 시간이나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유를 뭐를 생각하면 돼? 스트레스랑 efficiency를 적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장은 뭐를 한다? 그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agree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서론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은요, 결국에는요, 3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도입 부분을 적어주고, 그러니까 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먼저 그냥 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라는 문장 하나 적어주면 되겠고, 그런데 내 입장은 이거다, 주장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첫 번째 문장에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문제에서 명사 아무거나 하나 뽑습니다. decisions죠?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된 명사를 하나 뽑아갖고 foremost,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결정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모든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언제나 도입 부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매일마다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숙제 아니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도입 부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자, 아니면 뭐 막힌 길에서 통행 혼잡료를 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결국엔 통행 혼잡료는 무엇과 관련된 거야? 돈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뭐뭐 is important.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막 병치, 도치 이런 거 다 그냥 템플릿을 통해서 적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사이에는 그냥 뭐가 들어가면 돼? 명사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페이지 2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템플릿만, 뼈대만 제가 남겨놓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 에세이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샘플 에세이, 그거 이제 페이지별로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핸드아웃에 쭉 다 그냥 에세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템플릿에 마킹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한번 쭉 마킹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명사는요, 무엇과 관련된 것만 하면 돼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명사 아무거나 찾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그냥 그럴싸하게 외워주는 거예요. There are obviously many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이 토픽과 관련돼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 하지만 이것만은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 it is clear that 한 다음에 I agree, disagree라는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문장 자체를 문장으로 이렇게 주장을 문장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 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paraphrasing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질문이랑 과연 똑같이 적으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참고적으로요, 만점 받는 학생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 참고적으로 그 학생은요, 영어의 신에게 축복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신이 You will think in English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자들이 이제 보통 만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그대로 적었잖아요. 문제랑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대로 적으면 점수 좀 깎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28점을 받는 학생이 영어의 신에게 축복을 받을랑 말랑 하는 학생,
어떤 기원이 있어갖고 어쨌든 템플릿을 잘 배워갖고 그래서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는 학생은 이거 똑같이 적어도 전혀 점수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바꿔서 틀리게 돼버리면 그러면 점수는 무조건 깎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바꿔서 쓸 수 있으면 바꿔서 쓰세요. 근데 바꿔서 썼을 때 의미가 왜곡이 되던가 아니면 조금 틀릴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안 적는 게 낫다라고 안 적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나 떡 좀 절단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르다 절단하다 똑같이 동의어인데 맞아 틀려. 틀린 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억지로 패러프레이징 하다 의미가 왜곡이 돼버리면 주장이 틀려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면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표현 외워주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유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게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적는 거는 아니야. 이유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적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소개를 하기 위해서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고편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랑 efficiency와 관련된 것들만 말할 거다.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덜 받는다 이런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왜 효율적인지 시간을 아끼느냐 등등등의 내용은 그건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는 거지 서론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the concepts of stress and efficiency clearly illustrate this theme. 얘와 관련된 컨셉은 개념은 이 주장을 this theme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외워주시는 방법 절대 여러분 그냥 그래 서론 foremost 뭐뭐뭐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 There are obviously many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but it is evident that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도입 부분, 맞다.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다.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 이런 식으로 문장별, 순서별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도입 부분에 맞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게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를 영작할 때 제가 드렸던 표현으로 영작을 해주셔야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잘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못 외워버리면 엉뚱한 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막 주워 빼먹던가 막.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거라도 내가 영작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에는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렇게 내가 저대로 영작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론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연습하는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140페이지랑 141페이지에서 이제 본론 부분을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부분은요,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템플릿이 있잖아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독립형 라이팅에서는요, 크게 두 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은요, 기본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펜타그램이라고 말하는 거, 스토리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템플릿,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은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은 foremost, 뭐뭐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는 무조건 적을 수가 있어. 이해되셨죠? 본론에서는 무조건 first, this is why 이거는 무조건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다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라인에 해당이 되는 거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우는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적어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뭐를 했었죠? 스트레스랑 efficiency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만의 표현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efficiency도 efficiency만의 표현 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독립형에서 배울 펜타그램 스토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이랑 같은 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피킹 독립형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내용 좀 검토할 겸 그리고 이제 기본 템플릿 좀 말씀드릴 겸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본론에서 첫 번째 문제니까 뭐 firs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본론에서는 also 아니면 seco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죠. 자, 이유를 줬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스트레스와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 도움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좁혀주는 게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두 번째 문장은. 그래서 항상 이유, 두 번째 문장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Decisions are very difficult to make at a young age. 어릴 때는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면 다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글이. 그래서 this is why, thus, hence 등등등의 표현을 적어주고 if parents are not involved in their children's decisions, the situation will stress them out.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더 될 상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를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참여를 하지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라는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을 말해줘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결국엔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낼 때 그때 이제 thus, this is why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돼요? 일반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정말로 어릴 때 결정하는 거 다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부모님이 막 안 도와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예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토플 시험관에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경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있잖아요. 만점짜리를 채점하는 거랑 이게 4점을 받는 거랑 3점을 받는 거랑 2점을 받는 거랑 1점을 받는 거랑 사실은요 다 표정이 있더라고요. 채점하는 사람이. 만점짜리를 볼 때는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4점짜리는요 이렇게 합니다. 3점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2점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1점짜리는 이렇게 하고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거는 그냥 계속 끄덕거리면서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용이 팍팍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잠깐만 이걸 왜 적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버리는 순간 점수가 깎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언어 실력이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거든요. 읽을 때. 특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었으면요. 우리나라 말로 된 에세이를요. 있잖아요. 외국에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이나 거기에 산 사람이 한국어를 적은 에세이를 여러분이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읽을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감동이다 이렇게 읽을 것 같아?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을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주면서 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착착착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시를 먼저 시작을 해주는 거야. 나 예시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이팅에서는 말투가 있잖아. 그냥 wait, let me give you an example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시작해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A really good example is 누구누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는요, 이제 존이라는 친구가 예시가 될 수가 있고, 뭐 전화기가 돼도 되고, 컴퍼니가 돼도 되고, my country, my government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먼저 예시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시작을 했으면요, 결론부터 언급을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존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죠?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뭐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먼저 대놓고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상황을 묘사를 해줄 때 더 세부적으로 말할 때 덜 피곤해져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읽는 사람이 아하 이런 내용이 나올 거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글을 먼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표현은 a really good example is라는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기본적인 순서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상황을 묘사하면 되죠. 자, 제가 언제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줄 때 똑같은 게 두 번 반복이 된다고 했었죠. 반복이 되는 건데 차이는 뭐야? 하나는 일반화시킨 거고 하나는 구체화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혼자서 결정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을 여기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oan had to decide which high school to attend, but her father was not home because her father was too bus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했어? 어떠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은 관심을 가졌어 안 가졌어?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왜?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거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묘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묘사해줘야죠. She becoming anxious and irritated situation could not manage stress라는 식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짜증나고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결정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를 또 묘사를 해줘야죠. 왜? 위에 그렇게 언급을 해줬으니까 She felt very uneasy because she did not have enough experience. 충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했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은 근데 뭐야? 존 한 명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 이 사람 한 명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너무 구체적이잖아. 하나의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서 아니다, 나 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the same situation will apply to other 아니면 most 누구누구 who make decisions without the help of their parents라는 식으로 이것은 다른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부모님 도움 없이 결정해야 되는 다른 아이한테도 충분히 적용이 될 만한 상황이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이거를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억지 부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순화시키는 거죠. 그건 영어 실력도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거에서 억지를 안 부리면서 내가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시 있잖아요. 예시는 무조건 억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3 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니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시를 들을 때요. 기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예시를 들어요? 아니면 되게 와우 하는 사람을 들어? 와우잖아. 아니 생각해봐. 야, 니네 철수라는 선배 있었는데 20등 했거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15등까지 올렸어. 그게 보통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예시를 줘야 돼요? 야, 니네 선배 철수 있었거든? 야, 전교 400등 했다가 전교 5등까지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란 것 자체가 원래 좀 특이한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선생님이. 왜? 학생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 에이,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야, 그거 니네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일반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에서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적용해 주시면 금방 외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켜주는 거예요. They will experience a stressful situation when no one helps them.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은 여러분 핸드아웃에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그냥 포인트만 쭉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똑같아요, 순서는 거의. 표현은 근데 겹치면 안 되겠죠.
표현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요, 첫 번째 본론 세트, 두 번째 본론 세트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Also, this is why 대신 thus라고 적어주고 a really good example is가 아니라 누구누구 experienced a similar situation 이런 식으로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내 친구 탐은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죠, 그쵸? 이 상황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적용이 된다는 걸 첫 번째 문장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적는 방법은요,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느냐? 주체가 누구야 지금? children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야? 주장대로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장을요, children에다가 뭘로 껴주는 거야? 관계절 안에 넣어줘서 적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who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Children make decisions with the help of their parents죠. 주체가 뭐대로 하는 거야? 주장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주장들과 반대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체가 주장과 반대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who라는 관계절을 통해서 내가 적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142페이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아무리 봐도 안 중요해.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중요한데 그래도 결론은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결론 쓰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To some it may seem like, 이게 보일 수도 있다.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반대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However, through the examples related to 하고 내 두 개 이유 적었죠. 그렇죠? Stress and efficiency, 얘와 관련된 예시들을 통해서 one can logically conclude that,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해주고 여기는 뭐를 적어주면 돼? 나의 주장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 적는 거 이거 표현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남으면 고쳐주셔도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우선적으로는 서론과 결론은 빨리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결론은 있잖아요. 언제 적어주는 게 좋냐면 서론이랑 같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끝내. 5초 안에 끝낼 수 있죠.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먼저 적어.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요. 왜? 시간이 모자랄 때 결론이 있을 때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훨씬 더 적거든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 적어도 결론은 짚고 나왔어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 에세이에서는 어떻게 적는지는요, 제가 나중에 추후 수업 시간에 더 설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먼저는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순서 그리고 표현들을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정답은요 여러분 쓰기는요 좀 시간이 없을 거니까 집에서 천천히 복습해 주시고요. 핸드아웃 페이지 3에 보면요 이렇게 쭉 연습 문제 정답을요 제가 템플릿에 그냥 마킹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거랑 교재랑 같이 보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9페이지 서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매일마다 숙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와 관련됐을 때 얘와 연관되어 있는 명사 뭐가 있어요? 홈워크가 있죠. 근데 홈워크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를 생각해 주면 돼? 주제를 생각해 주면 돼요. 주제는 뭐야? 테마가 뭐야? 교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야?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적어주면 되니까 for most,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야. 매일마다 숙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매일마다 숙제하면 그러면 뭐 받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리고 숙제하는 시간에 차라리 뭐를 해야 돼?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 왜?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아니면 숙제를 안 하면 공부하면서 시간 아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브레인스토밍한 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장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Should not have to do homework every day가 되겠죠. The concepts of 하고 brainstorming 거, stress and 뭐 relationships 아니면 efficiency 생각한 거 아무거나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건지 집에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템플릿만 딱 놓고 볼까요? 자, 결국에는 이 정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방을 정리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가 않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에서 중요한 거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For most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plays a role이죠. 중요한 역할과 plays an important role이죠. 근데 for most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잖아요. for most는 for most people에서 people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For most, 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라는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수일치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수니까 plays라는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게 명백하다라고 적어주는 거니까 There are obviously many opinions regarding this topic, but it is evident that 아니면 it is clear that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스트레스랑 relationships와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개념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The concepts of stress and relationships clearly illustrate this theme이라는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템플릿은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으로 더 해야 되냐? 브레인스토밍 서론까지 적는 시간 1분 30초.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연습을 해주신다면. 네, 1분 30초 안에 못 적어. 계속 1분 30초까지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왜?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본론에 신경을 쓸 수가 있어. 점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본론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41페이지 한번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재에서 한 문제 있으니까요. 한 문제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매일마다 숙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유를 뭐야? 스트레스랑 효율을 잡았잖아요. 이유를 줬을 땐 그럼 앞에 뭐 적어줘야 돼? 첫 번째니까 first라고 적어주면 되잖아요. 결론 내리는 건 뭐야? 뭐 this is why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교재에 제가 동의어들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동의어 찾으면서요 여러분 거 만들어 주셔도 돼요. 솔직히 안 중요해. 예, 그러니까 그냥 제 핸드아웃에 있는 거 외워줘도 크게 문제 없는데 나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이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시면요 교재 이용하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개인 경험담이 되게 좋은 예시다라고 예시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A really good example is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안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외워주신 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은근 많이 틀려요. 막 말투가 어색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은 뭐야? 매일마다 숙제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The same situation would apply to other students 뭐야? Who have to do homework every day. 주체가 반대로 하는 경우잖아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적는지 확인하는 방법. Students have to do homework every day. 말이 되는 문장이 아니야. 반대 입장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시에서 한 거에 반대 입장대로 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그래야 이 표현도 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죠. Studying what students want is more efficient. Also, second,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Thus, hence, this is why 말고 아무거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y cousin은 뭐를 했어?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표현 겹치면 안 되니까 뭐야? 이 예시는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비교될 수 있다. This example is comparable to the experiences of
other 아니면 most students who do not have to do homework every day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 아마 외우기가 제일 힘들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냥 외우지만 마세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적느냐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그래야 외워지고 적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잘 이렇게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이 이제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재 14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매일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죠. 그쵸? 자, 그러니까요. 반대 입장은 그럼 뭐 하는 거야? 숙제를 매일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More homework is always better.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 해줘도 됩니다. 어떻게 paraphrasing 했느냐? 동의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본 거야. 매일마다 숙제를 하지 않는 거의 반대는 뭐야? 결국에는 반대를 생각하는 건 뭐야? 숙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영작을 해주면 paraphrasing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however, through the examples related to 우리가 stress랑 efficiency니까 stress랑 efficient 내가 success라고 했나? efficiency 아니었나? efficiency였죠.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두 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stress and efficiency 아니면 stress and success one can logically conclude that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들어가면 되겠죠?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장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Students should be free from daily assignment.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적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쓰기 쉽기 때문에 선택한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숙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표현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how to organize.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To some, it may seem lik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 like that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seem like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요. 절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ike that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However, 그러나 얘와 관련된 예시들을 통해서 however, through the examples related to stress and efficiency 적어주시면 되겠죠? One can logically conclude that 이런 식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 템플릿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항상 문제 불문하고 똑같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외워주시고 잘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론이랑 결론 다 적는 시간 3분. 아시겠죠? 3분 안에 끝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타이핑을 이렇게 쭉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습하시는 방법은요. 교재에요. 뒷부분에 이렇게 가시면요. 샘플 에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쭉 있을 겁니다. 그 샘플 에세이 목차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샘플 에세이를 보시면서요. 문제를 보시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타이핑을 하세요. 또 문제 보시고 템플릿을 타이핑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서 3분 안에 내가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은 내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 부분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